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67세 이정순 씨입니다. 정순 씨는 남편을 1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준호 씨 43세와 며느리 김미숙 씨 41세, 손녀 소정이 15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며느리 미숙 씨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 정순 씨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셨거든요. 어머님, 오늘 몸은 어떠세요? 혈압약 드셨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미숙 씨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 안부부터 물어봤어요. 정순 씨도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미숙이만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동네 사람들도 정순 씨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2022년 가을부터 미숙 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이상한 꿈을 계속 꿔요. 무슨 꿈인데? 누군가 저를 계속 부르는 꿈이에요.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 처음에는 정순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좀 쉬어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숙 씨의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밤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라며 불안해했어요. 어머님, 혹시 집에서 이상한 기운 느끼세요?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이 왜? 그냥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서요. 미숙 씨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2023년 1월부터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물건들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시할머니 사진이 어디 갔죠? 응? 거실 장위에 있잖아. 아니에요. 아침에 봤는데 지금 없어요. 정말로 시할머니, 정순 씨 시어머니 사진이 사라져 있었어요. 나중에 미숙 씨 방 서랍에서 발견됐는데 미숙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아들 준호 씨가 어느 날 정순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미숙이가 요즘 잠꼬대를 이상하게 해요. 어떻게 해?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래? 그냥 꿈꾸는 거겠지. 하지만 정순 씨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 씨가 정순 씨를 조용히 불렀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미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시할머니가 저한테 자꾸 나타나세요. 정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시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뭔 소리야? 시할머니가? 네. 처음에는 꿈에서만 보였는데 이제는 깨어 있을 때도 보여요. 시할머니가 뭐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신다고. 그래서 시할머니가 화가 나셨다고 하세요. 정순 씨는 황당했어요.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도 이상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왜 시할머니가 그러실까요? 시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던? 어머님한테 며느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저한테는 참고 살라고. 정순 씨는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며느리를 무척 아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2시경 정순 씨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거실에서 누군가 중얼중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며시 나가보니 미숙 씨가 거실에 앉아 혼자 대화하고 있었어요. 네, 할머니.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혼자 있는데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더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미숙 씨가 혼자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거였어요. 미숙아,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님. 시할머니가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셔서. 무슨 제사? 시할머니 기일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시할머니가 배고프다고 하세요. 미숙 씨는 혼자서 절까지 하더라고요.
준호 씨도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숙이가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해? 어젯밤에도 벽을 보고 할머니, 거기 계세요? 이러면서 혼자 대화했어요. 그래?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하나? 그런데 낮에는 또 멀쩡해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미숙 씨의 이상한 행동은 이웃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네 며느리가 요즘 이상하다던데? 응, 혼자 중얼중얼한다더라. 귀신 봤다고 하던데 진짜인가? 정순 씨는 동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2023년 4월 어느 날 미숙 씨가 갑자기 무당을 집에 데려왔어요. 어머님, 이분이 용한 무당님이에요. 갑자기 무당은 왜? 시할머니가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요. 무당 이름은 강신녀였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어머님, 이 집에 큰 문제가 있어요. 강신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에 원한 맺힌 영혼이 있어요. 누구요? 시할머니 영혼이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정순 씨는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언제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그래요? 영혼의 말씀으로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며느리를 미워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큰 굿을 해야 해요. 시할머니 영혼을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죠? 1,000만 원이면 됩니다. 물론 음식값과 재물값은 별도고요. 정순 씨는 황당했지만 미숙 씨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시할머니가 저를 너무 괴롭혀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지만 아들 준호 씨는 반대했어요. 엄마, 무당은 무슨, 그냥 병원부터 가봐요. 손녀 소정이는 엄마 편을 들었어요. 아니야, 아빠. 할머니가 정말 나타나는 것 같아. 엄마가 이상해진 게 그때부터야. 할머니, 엄마가 밤마다 무서워해요. 해주세요. 결국 정순 씨는 굿을 허락했어요. 굿을 하기 위해 거실 가구를 모두 치웠어요. 무당이 가져온 재물들은 이러했어요. 돼지머리 1개, 각종 과일, 술 10병, 촛불, 향 등. 재물값만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머님, 정성이 부족하면 시할머니가 더 화내실 거예요. 무당은 더 비싼 재물을 요구했어요. 굿날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구경 오기 시작했어요. 정순신에서 굿한다더니 정말이네. 며느리가 귀신 봤다던데. 그런 일도 있나 보다. 정순 씨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오후 2시 무당 강신녀가 굿을 시작했어요. 북을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시할머니 영혼이여, 이곳으로 오시오. 3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미숙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으아아. 미숙 씨가 갑자기 발작하듯 떨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순아, 정순아. 정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어머니, 어머니세요? 그래, 나다. 너 왜 우리 며느리를 괴롭히냐? 미숙 씨를 통해 나오는 시어머니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예뻐했던 며느리를 왜 구박하냐? 어머니, 저는 미숙이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거짓말,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 정순 씨는 억울했어요. 정말로 며느리를 아꼈는데. 너 작년 추석 때 미숙이가 전 부치는데 너무 두껍다 그랬지. 정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숙이가 새 옷 사오면 돈 아깝다고 생각했지. 이것도 맞았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가 항상 보고 있다. 너 마음속까지 다 안다.
구경 온 동네 사람들도 모두 놀랐어요. 정말 시할머니가 나타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완전 다르잖아. 무서워서 소름 돋네. 무당 강신녀는 더욱 신나서 북을 쳤어요. 시할머니가 오셨다. 모두 절하시오. 손녀 소정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무서워요.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들 준호 씨도 당황했어요. 저게 정말 할머니인가요? 정순아, 앞으로 며느리한테 잘해라. 그리고 내 제사를 제대로 지내라. 매달 초하루마다 상 차려라. 돼지고기도 올리고 내가 좋아하던 막걸리도 올려라.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굿이 끝난 후 며칠간은 미숙 씨가 조용했어요. 어머님, 시할머니가 좀 진정되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정순 씨도 1,000만 원 들인 보람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미숙 씨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시할머니가 또 나타나셨어요. 또 굿을 했는데도 시할머니가 화가 더 나셨대요. 굿이 성의가 부족했다고. 강신녀도 다시 나타났어요. 어머님, 시할머니가 아직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이번엔 뭘 더 해야 하나요? 더 좋은 재물이 필요해요. 한우 1등급으로 소 한 마리치, 그리고 비싼 과일들. 얼마나 들어요? 재물값만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순 씨는 부담스러웠지만 미숙 씨가 너무 괴로워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두 번째 굿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였어요. 한우 1등급 10kg, 고급 과일 세트, 굿 비용, 기타 재물, 총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에이야, 시할머니 영혼이여. 강신녀는 더 화려하게 굿을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무당 2명까지 데려왔어요. 큰 굿을 해야 시할머니가 만족하셔요. 북소리가 더 크고 춤도 더 격렬했어요. 두 번째 굿 때는 구경꾼이 더 많았어요. 정순 씨네가 또 굿한다네. 이번엔 더 큰 걸 한다던데. 며느리가 귀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나 봐. 정순 씨는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 굿에서 미숙 씨가 전한 시할머니 메시지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정순아, 너 작년에 미숙이 친정 갈 때 뭐라고 했냐? 정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 또 친정 가냐고 말했지. 어머니, 그건 미숙이 마음 상했거든. 사과해. 정순 씨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사과했어요. 두 번째 굿 후 한 달이 지나자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어머님, 시할머니가 이번엔 정말 화나셨어요. 또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머님이 저한테 돈 아껴 써라고 말한 게 시할머니 귀에 들어갔대요. 정순 씨는 정말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미숙 씨가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왔을 때였죠. 시할머니가 이번에는 정말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벌? 어머님께 병을 내리시겠대요. 아니면 손녀한테. 소정이까지 위협하자 정순 씨는 무서워졌어요. 이번엔 정말 큰 굿을 해야 해요. 강신녀는 더 비싼 굿을 제안했어요. 돼지머리 3개, 각종 재물. 무당 5명 동원, 3일간 진행. 총 1,800만 원이었어요. 세 번째 굿은 3일 동안 진행됐어요. 첫날, 시할머니 영혼 부르기. 둘째 날, 시할머니와 대화하기. 셋째 날, 시할머니 달래서 보내기. 3일간의 굿에는 더 많은 구경꾼이 왔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신기하다며 보러 왔어요. 정순 씨네 며느리가 정말 시할머니를 본다더라. 무당이 5명이나 왔다는데 정순 씨는 온 동네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셋째 날 미숙 씨를 통해 나온 시할머니의 메시지는 더 무서웠어요. 정순아,
이제 마지막 경고다. 앞으로 미숙이한테 잘해라. 그리고 매달 제사를 지내라. 안 그러면 정말 큰 벌 받는다. 시할머니가 매달 15일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어요. 매달이요? 네, 그래야 화가 안 나신대요. 매달 100만 원씩 들여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든 돈을 계산해 보니 첫 번째 굿 1000만 원, 두 번째 굿 500만 원, 세 번째 굿 1500만 원, 기타 제사 재물 비용 900만 원, 총 39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게 맞나? 계속 이렇게 돈을 쓰라는 건가? 정순 씨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숙 씨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시할머니가 다음 달에는 더 큰 굿을 하라고 하셨어요. 더 큰 굿? 이번에는 절에서 49제도 같이 지내라고. 끝이 없었어요.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정순 씨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 시할머니는 생전에 막걸리를 전혀 안 드셨어요. 소주만 드셨는데, 그리고 돼지고기도 안 드셨어요. 소고기만 좋아하셨는데, 뭔가 다르네. 그리고 무당 강신녀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국 끝나고 나서 항상 미숙 씨와 둘이서 뭔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뭔 얘기를 저렇게 하지? 정순 씨가 가까이 가니까 대화를 중단했어요. 어머님, 시할머니가 앞으로 매달 굿을 하라고 하세요. 매달? 네, 그래야 화가 안 난다고 하세요. 한 번에 500만 원씩 매달 굿을 하자는 거였어요. 며칠 후 미숙 씨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정순 씨는 며느리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카카오톡에 강신녀라는 이름으로 대화가 있었어요. 정순 씨는 몰래 확인해 봤어요. 미숙 씨와 강신녀의 카톡 내용은 이러했어요. 강신녀, 어머님 의심하지 않아? 미숙 씨,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강신녀, 다음 달에도 굿하자고 해. 돈 나오면 반반. 미숙 씨, 네,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하면 들킬 것 같아요. 강신녀, 괜찮아. 귀신 무서워하는 노인들은 잘 속아. 미숙 씨, 시할머니 흉내 내기 힘들어요. 강신녀, 연습 많이 해. 돈벌이 좋으니까. 정순 씨는 손이 떨렸어요. 더 스크롤을 올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강신녀,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미숙 씨, 아직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강신녀, 빨리 해. 시할머니가 돈 달라고 했다고 해. 미숙 씨, 어머님 돈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강신녀, 부동산도 있잖아. 시할머니가 팔라고 했다고 해.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순 씨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 시할머니가 나타났다는 것, 굿을 하자는 것, 매달 굿을 하자는 것, 모든 게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그것도 15년간 믿고 살았던 며느리와 무당이 짜고 친 것. 정순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년이 15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하지만 바로 추궁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더 잡으려고 했거든요. 정순 씨는 며느리와 무당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녹음 앱을 켜놓고 거실에 두고 외출하는 척했어요. 2일 후 정순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미숙 씨와 강신녀가 집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강신녀, 어머님이 의심하는 것 같은데? 미숙 씨, 왜요? 강신녀, 자꾸 날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미숙 씨, 그럼 어떡하죠? 강신녀, 빨리 돈 빼내고 튀자. 어차피 노인이라 경찰 신고도 못할 거야. 미숙 씨, 통장은 아직 못 훔쳤는데. 강신녀, 그럼 부동산부터 시할머니가 집 팔라고 했다고 해. 정순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강신녀,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돼? 미숙 씨, 집이 5억 정도, 적금이 2억, 주식이 1억, 대충 8억 정도. 강신녀, 헐 대박이네. 우리가 반씩 나눠 가지면. 미숙 씨, 4억씩이네요. 강신녀, 빨리 일 처리하자. 늙은이가 죽기 전에.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숙 씨, 남편은 절대 모르게 해야 해요. 강신녀, 당연하지. 아들이 알면 계획 망가져. 미숙 씨, 남편은 정말 단순해서 제가 귀신 본다고 하니까 그냥 믿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은 무고했어요. 며느리만 사기꾼이었던 거죠. 정순 씨는 복수를 계획했어요.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망신을 주고 싶었어요. 15년간 믿고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했으니 당연했죠. 정순 씨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카카오톡 대화 캡처, 핸드폰으로 촬영. 두 번째, 통화 녹음 파일 3개. 세 번째, 무당이 받아간 돈 영수증들. 네 번째, 재물 구입 영수증 등등. 총 3,900만 원 가까이 사기당한 거였어요. 정순 씨는 아들 준호 씨에게만 먼저 알렸어요. 준호야,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뭔데요, 엄마? 미숙이가 나를 속이고 있었어. 증거들을 보여주자 준호 씨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예요? 응, 다 증거가 있어. 2년이 감히 15년 동안 엄마를 속였다고? 준호 씨는 화가 나서 당장 아내를 추궁하려고 했어요. 아니다, 준호야 계획이 있어. 정순 씨는 아들을 말렸어요. 그냥 쫓아내는 것보다 제대로 망신을 주자. 정순 씨와 아들은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증거 공개. 두 번째, 동네 사람들도 불러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세 번째, 사기당한 돈 돌려받기. 네 번째, 경찰 신고.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돼요? 당연하지. 15년 동안 나를 속인 값을 치르게 해야지. 2023년 5월 15일 정순 씨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다 모여. 미숙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정순 씨는 동네 사람들도 몇 명 초대했어요. 잠깐 우리 집에 좀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와보면 알아. 거실에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정순 씨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미숙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미숙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정순 씨는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지? 미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게 강신녀랑 주고받은 메시지야. 돈 나오면 반반, 귀신 무서워하는 노인들은 잘 쏘가 이런 것들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사기였다는 거야? 정순 씨는 녹음 파일까지 틀었어요. 빨리 돈 빼내고 튀자. 어차피 노인이라 경찰 신고도 못할 거야. 미숙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년아, 15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미숙 씨는 그제야 모든 게 탄로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강신녀가 꼬드겼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15년 동안 그렇게 착한 척 했는데. 정순 씨,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섭네. 준호 씨가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너 미쳤냐?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15살 소정이도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할머니 괴롭히려고? 소정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왜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때 강신여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통장 가져왔어? 오늘 만나자. 정순 씨가 미숙 씨 휴대폰으로 답장했어요. 네, 지금 와요. 30분 후 강신여가 왔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강신여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강신여 씨, 앉으세요. 정순 씨가 녹음 파일을 틀자 강신여도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이건 다 들켰어요. 우리 가족 속인 데가 치를 시간이에요. 정순 씨가 영수증들을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첫 번째 굿, 1,000만 원, 재물비 100만 원. 두 번째 굿, 500만 원, 재물비 200만 원. 세 번째 굿, 1,500만 원, 재물비 300만 원. 기타 제사 비용 300만 원. 총 3,900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이제 경찰서 갑시다. 정순 씨는 이미 경찰에 신고해뒀어요. 곧 경찰이 도착해서 미숙 씨와 강신여를 연행해 갔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미숙 씨는 끝까지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와 무당이 사라진 후 집은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아, 이제야 편하다. 정순 씨는 15년 만에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시할머니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왜 떨어져 있지? 액자가 깨지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벽에 걸린 못은 그대로 있는데 사진만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끔 집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은 다 닫혀 있는데도 말이에요. 준호야, 너도 바람 느끼지? 네, 엄마. 근데 에어컨도 안 켰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죠? 어느 날 저녁에는 시할머니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아무도 요리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이상하네.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데. 저도 느꼈어요, 엄마. 근데 아무도 안 끓였잖아요. 손녀 소정이가 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증조 할머니 꿈을 꿨어요. 정말? 뭐라고 하시던? 우리 정순이 고생 많았다. 이제 편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쁜 며느리 쫓아내서 잘했다고도 하셨어요. 정순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옆집 할머니도 이상한 걸 봤다고 했어요. 정순 씨, 어젯밤에 당신네 집 2층에 할머니 그림자 같은 게 보이던데. 예? 2층에는 아무도 안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한복 입은 할머니가 창문 앞에 서 있었어. 3개월 후 감옥에 있는 미숙 씨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님, 여기서도 시할머니가 나타나요. 매일 밤마다 저를 혼내세요. 나쁜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순 씨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던 건가? 미숙이가 거짓말로 어머니를 이용했는데 진짜 어머니가 화나신 건가? 정순 씨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계신다면.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정순 씨는 정말 평안한 잠을 잤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말이에요. 지금 정순 씨는 아들 준호 씨, 손녀 소정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며느리 미숙 씨는 사기죄로 2년형을 받았고 무당 강신녀는 3년형을 받았어요. 사기당한 3,900만 원도 모두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의심해 보세요. 특히 돈이 관련된 일은 더욱 조심하세요.
그리고 귀신이고 뭐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하지만 혹시 정말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미숙이가 거짓으로 시할머니를 이용했는데 진짜 시할머니가 화나셔서 벌을 내리신 건지도 진실은 저승에 가봐야 알겠지만요. 정순 씨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안부를 전해요. 어머니 덕분에 나쁜 며느리 쫓아냈어요. 고마워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 보세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짜 조상님들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어요.